예,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오늘 녹화는, 오늘 영상 녹화는 이제 제녹화입니다, 제녹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같은 내용을 어저께 30일 날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좀 뭐랄까? 기초가 튼튼해야 뭐 완성도가 높다? 기초가 튼튼해야 뭐 모든 일이 잘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제가 기초, 이 프레젠테이션을 짤 때 제가 좀 빠뜨린 글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실 이 녹화를 켜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떠올라서 빠뜨린 부분을 없게끔 하려고 제가 몇 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어두고 제가 내용을 읽고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되뇌이면서 기억을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이거 기업 이 글자 제가 이 글자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보니까 이 글자를 제가 빠뜨려가지고 좀 뭔가 뭐랄까 그 사람들이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오해가 있게끔 마치 이제 뭐랄까 그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100% 재생에너지로 하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좀 뭔가가 좀 오해가 있다. 뭐 그런 게 좀 이제 말할까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게, 이 그냥 30일 날 업로드한 영상을 제가 삭제해버리고, 새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이제 2025년 5월 31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금 시간은 지금 보니까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6시 50분인데, 아침밥도 안 먹고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 영상을 녹화하는데, 잠시만요. 그래도 물은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말을 하려면은,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뭐 잘 되겠지. 뭐 어저께도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 영상을 녹화했는데 뭐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제 가감히 삭제하고 이제 열심히 다시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잘 되겠죠. 하지만 또 제가 알던 스승님께서는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잘해야지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이란 것은 이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글쎄요. 하여튼 그 말이 100%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100%는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속보였죠. 다시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이제 속보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이것이 이제 선관위 어떤 이제 관리 부실인가 어떤 이제 의도적인 어떤 이제 그 실패인가 어떤 실패냐면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5월 29일, 5월 30일 해서 이제 이틀간 이제 그 사전투표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투표를 치렀는데, 때마침 5월 29일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를 하였던 것이죠. 사전투표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 이제 몰려든 국민들, 이제 선거인이라고 하죠. 선거인. 그 선거인들이 이제 사전투표 현장에 그러니까 신촌동 주민센터에 대거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줄을 섰겠죠. 기차처럼 길다랗게 이제 늘어지게 줄을 섰는데 줄을 서니까 이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선거 관리 관련자가 이제 담당 공무원이겠죠. 담당 공무원이 이제 길게 줄 선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미리
미리 투표용지를 이렇게 배부했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은 뭐 이렇게 신분증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용지를 받는데 미리 이제 그 공무원들이 줄 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줄 서 있다가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야 이거 줄이 좀 긴데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당시 그 12시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그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점심 먹고 다시 이제 와서 기표를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이냐, 초유의 사태, 투표용지가 반출됐다. 해가지고 이제 투표용지가 반출된 거죠. 그죠? 투표용지 반출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가당키는 한 일이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이제 제기되었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속보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죠. 신문 기사에 났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29일, 30일 해가지고 자꾸 뭐 선관위 잡음이 많죠. 지금 뭐 군데군데 막 실수가 드러나고 있다. 뭐 그 과연 이게 실수인지, 그게 뭐 의도적인 뭐 어떤 뭐 뭔가 하려다가 뭐 실패한 것인지, 뭐 국민들로서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의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한두 번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런 부실을 우리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사전 투표 용지에 관련되기 뭐 투표 용지 뭐 반출 정도야 뭐 그렇게 뭐 부정선거랑 연관성이 깊냐? 뭐 그렇게 깊다고 또 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2달 전이죠. 2달 전에 4월 2일 날에 이제 우리가 재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한번 이제 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지를 담은 그 투표함이 이제 선거관리사무실에 이제 보관이 된단 말이죠. 그게 보관이 되는데, 그럼 그냥 보관하느냐? 앞전에 이제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서 자꾸 투표함을 뜯었다가 닫았다가 뭐 또 뭔가 자꾸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해오던 어떤 단체, 이제 그런 분들이 선관위에다가 이제 크게 막 나무라 하고 꾸짖고 막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죠. 그러면서 요구를 하였죠. 이제 무슨 요구를 했느냐. 자꾸 그렇게 투표가 마감되고 봉인지가 봉인된 투표함을 자꾸 뭐 뜯었다 닫았다 막 그런 거 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투표함이 이제 봉인이 되면은 특정 선거 사무실의 장소에 투표함 보관실에 이제 그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투표함 보관실에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CCTV 화면을 이제 외부로 송출해라. 이제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 지난 4월 2일 날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제 보관실에 투표함 보관실에 CCTV 화면이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외부로 송출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보궐선거 당시 이제 어떤 부산 시민이, 부산이에요, 부산의 어떤 한 시민이 이제 밤 10시쯤에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느 한 CCTV, 보는 CCTV 화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여러 이제 지역구 CCTV 딱 해가지고 이걸 이제 국민들이 봐라 해가지고 열람용으로 CCTV가 이제 CCTV 현황판 같은 게 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이제 딱 보는데 다른 지역구 CCTV 화면은 뭐 이렇게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느 특정 지역 하나 지역에 CCTV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시간이 밤 10시인데 특정 CCTV 화면 시간이 뭐 오후 5시 막 6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이 보니까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시민이 이제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파헤쳐왔던 그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제 과거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제 뭐 그랬던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제보를 한 거죠. 뭐 이런 부산에서 보니까 CCTV가 그 화면의 시간이 다르다. 이 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보를 하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 선관위 쪽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 그 이제 그 당시 CCTV 영상을 좀 이렇게 녹화본을 좀 받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와중에 이제 통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이제 부산 그 당시 이제 그 CCTV 쪽 그 선관위 쪽에서는 박주현 변호사한테 그것은 뭐 이렇게 부정선거 같은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시스템상 뭐 CCTV가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CCTV 시간을 좀 달랐던 것뿐이다.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명을 했다는 거죠. 전화 통화상으로.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답답하니까 뭐 그럼 무조건 뭐 실수고 뭐 이렇게 뭐 관리가 부실이고 뭐 부실이고 실수면은 뭐 부정선거라는 없는 거네?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선관위라는 그 조직 자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그 피의자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데 의심을 사고 있는데 자꾸 해서 그 선관위 쪽에서 이상한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때마다 자꾸 뭐 실수 부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과연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언제까지 참고 그걸 봐야 되냐. 그리고 그리고 선관위라는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뭐 이제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책임도 안 져요. 뭐 관리 부실입니다 해가지고 뭐 머리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사하는데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끝이고 나중에 가면은 머리 쓰고 사과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사실 뭐 선거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 뭐 3, 4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 뭐 그렇게 있는 건데 가끔씩 할 때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관위란 무엇인가 보니까 선관위란 약간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엘리트 조직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분통이 터진다 그거죠. 약간 좀 이제 그 억울함이 있다. 뭐 그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2025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하고 부산 선관위 쪽에서 그 CCTV 문제로 통화하는 영상을 제가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부산시 선관위 선거과 영상실입니다. 네, 미리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부산시 선관위에서 이번 네. 4.2 재보궐선거 때, 4월 2일 재보궐선거 때, 네. 그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그 각 지역 선관위에 네. 사전투표 투표한 보관 장소의 CCTV를 네네. 사실 부산시 선관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네, 열람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떤 시민이 네네. 그걸 보고 밤 10시에 가서 봤더니 네네. 시간이 안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녹화가 진행이 됐고 네. 그 녹화된 영상을 저희가 송출을 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시위원회 이제 열람용으로 이제 네.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네. 그 PC 4대 중에 한 대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멈춰버리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 녹화는 제대로 되고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시민께서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 다 실수고 전부 다 실수고 기계 오류고 뭐 그랬으면은 도대체 부정이란 건 없는 거네요. 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이게 원본은 25분 됩니다. 25분 정도 영상이고 그 유튜브에 박주현 변호사라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라고 검색해서 이제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이 그냥 보고 싶어 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박주현 CCTV
부산 재보고 CCTV 박주현 온갖 검색을 해도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안 떠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박주현 변호사 그 채널 가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제가 1분 정도만 제가 그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영상 원본은 25분짜리고 상당히 이제 긴 내용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면은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 가서 이제 가셔서 보시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제 영상은 이 내용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되겠고요. 네, 이 선관위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탈석탄, 감원전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100%로 갈 것인가. 재생에너지 100%란 말은 이제 대한민국 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좀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것도 좀 오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영상을 하기 전에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잘 써가지고 나중에 그 스스로 헷갈리지 않게끔. 과거에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메모하는 습관에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1번 예를 들어 제가 마요네즈, 케찹, 포비돈, 요오드, 액을 살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마요네즈, 케찹, 포비돈, 요오드, 액 마침표 딱 찍고 끝나는 거예요. 메모에서. 끝나면은 나중에 제가 그 메모를 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요네즈, 케찹, 포비돈, 요오드에 점을 찍었는데 내가 이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매를 한 건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했던 게 어쨌냐면 메모할 때 마요네즈, 케찹, 포비돈, 요오드액을 얼마 주고 구매했음까지 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해가지고 구매해서 끝내고 또 구매를 또 안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가서 며칠 지나서 보고 나면은 내가 이걸 구매를 했나? 구매를 안 했나?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습관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일 때 구매했음 딱 해가지고 끝까지 다 적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듯이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에 이제 이 녹화 영상 하기 전에 막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글을 잘 안 쓰다가 다시 또 쓰려고 하니까 이제 글을 써보니까 자꾸 이게 글을 이상하게 써버리니까 설명할 때 빠뜨리고 이게 자꾸 이게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이제 그 결과가 좋다 그런 말들.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얘기가 참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탈석탄, 감원전, 아리백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 에너지에 관한 이제 주요 정책이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로 해야 된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100%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발전량의 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이 9%라고 해요. 9%인데 대한민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아주 강력하게 재생에너지를 좀 늘려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 후보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2050년까지 그 발전량이 9%에서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로 가려면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폭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어떤 규제 완화와 어떤 환경 규제 완화와 이제 재개발이 이제 난개발인지 재개발인지 공사가 감행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사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공장에서 일단 만들어내야겠죠. 이제 블레이드라든지 터빈 다 이런 어떤 재생 발전기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기계이고 그 기계 장치들을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에도 상당한 급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고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이제 산업계 이꼬로 이제 금융 그리고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뭐 어떤 산업, 뭐 그런 전반에 걸쳐서 이제 상당한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 줄이기 위한 문제의식에는 동감을 한다. 뭐 따라서 에너지 발전은 탄소 제로인 원전을 증진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백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거죠.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 하자.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사실상 이제 지금 산업계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그 여러 상식적인 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 통감하는 말이죠. 이게 아리백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은 뭐 환경단체라든지 산업계라든지 그 현업 종사자들이겠죠. 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또 뭐 환경 전문가, 사회학자, 그와 연루된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또 이제 어떤 그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아리백이 뭐 그래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실증적으로는 이제 좀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문수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재명과는 좀 이제 색이 다르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즉 우리가 원전으로 가야 돼. 원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재생에너지 중점을 둘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 이재명으로 간다면은 재생에너지 중점, 김문수로 간다면 이제 원전에너지가 중점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정책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요즘 이재명 후보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도 보수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자기도 보수라서 이제 기업 지원한다는데 이제 나도 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지원을 함으로 해서 세금도 확보하고 세금 확보가 결국은 이제 그 정부 재정이겠죠. 정부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그럼 그렇게 돼야지 이제 복지가 증진이 되지 해가지고 이제 복지 증진이 되는데. 복지 증진이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김문수 후보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재명 후보자들의 그 주요 지지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개딸 뭐 그런 이제 20, 30대 여성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로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진보적인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청년들, 뭐 저도 좀 젊지만 저도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들을 자기가 이제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그런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 그런 지지 기반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좀 이렇게 1순위로 지원을 하자. 2순위로는 노인도 이제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인도 사회적 약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도 지원하자.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뭐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단편적인 우리가 단편적인 논리로 봅시다. 노인들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 더 노인보다도 부유하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또 다른 단편으로 우리가 보자 말이죠. 청년들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자기가 뭐 사회생활 해봐야 얼마나 했으며 이제 아는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으며 뭘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돈이 없다는 말이죠. 청년은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자 그런 말이죠. 노인들 돈 없는 노인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노인 뭐 하면 이제 다들 돈을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봤고 아는 것도 이제 많고 이제 그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이제 이재명의 시각에서는 돈 없는 청년을 좀 지원해야지만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 인구 감소 문제, 출산 정책도 나온다는 것이죠. 출산 장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청년들을 지원해가지고 결혼도 하게끔 하고 애기도 낳게끔 이제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물론 노인도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힘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되 우선순위는 청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에너지 얘기는 했죠.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도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보수파라고 하죠. 보수인지 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기업 지원을 하자.
세금 확보해서 고용도 안정되게끔 하자. 뭐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안정이 되겠죠. 뭐 기업이 없는데 고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또 복지가 증진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시각은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반대인 것이죠. 이제 노인들도 뭐 노인들이 소득도 없고 돈도 없다. 뭐 돈을 못 모은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도 지원해야 된다. 노인이 약자다. 그런 것이죠. 청년은 이제 뭐 돈은 벌면 되니까 청년은 힘이 있잖아. 이제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1순위가 노인, 2순위가 청년이란 말이죠. 출산 장려 지원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심각성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주거 대책 마련이라든지 어떤 이제 금리 뭐 대출 금리나 뭐 대출 뭐 어떤 다양한 상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옵션들이 이제 뭐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 이제 뭐 아리백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뭐 이렇게 이재명 후보 같은 주장이고요. 뭐 기업 증세, 기업의 세금을 좀 더 늘려가지고 세금을 확보해야 된다. 복지 증진하자. 세금이 확보돼야 복지 증진할 수 있으니까 기업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 증진하자. 하되 이제 그 우리 그 이제 그 뭐지 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뭐 하는 말이 민주주의 이꼬르 다수결 원칙. 그러니까 다수결 사회인 민주주의 속에서 소수인을 발굴하지. 그러니까 소수인이라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뭐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더 많이 이제 그 복지를 강화하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이제 요즘 말이 많죠. 뭐 젓가락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준석 후보는 원전 보존 및 증진, 아리백에 대해서는 회의적, 그리고 기업 지원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기업 지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권영구 후보 빼고는 이제 다 기업, 물론 이 후보도 기업 지원 하자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기업 지원보다도 이제 증세가 우선이다. 이제 그런 주장이고, 다 기업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일자리도 확보해야 되고, 국력 강화, 복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 필수.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내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나중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받을 수가 있나? 뭐 이게 뭐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없다. 뭐 그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금 개혁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이제 소극적이다. 그 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복지에서 뭐 더 이렇게 크게 뭐 확장할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이제 그런 옵션은 별로 내놓지 않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은 뭐 보면은 이제 노인들 복지가 너무 세다. 노인들 복지를 좀 줄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후보들의 이제 정책은 다 봤고 다 봤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제 그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게 지금 무엇이냐. 아리백이죠, 아리백. 도대체 여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러는 것인가?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문제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고 갈 게 있다 하면은 아리백이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다 이제 뽑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평판이 어찌 됐건 사실 그 평판이란 것도 그 언론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것들이지 트럼프의 진실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 뭐 트럼프 뭐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트럼프를 좋게 봅니다. 제가 트럼프를 왜 좋게 보냐면은 트럼프는 저와 통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언제였냐면은 예전이었죠, 예전에 그 기생충인가?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불쾌하던데요, 저는. 왜 불쾌하냐? 그냥 그게 작품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저는 뭐 지금 개인이니까 제가 뭐 그런 작품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생충은 영화 따위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어떻게 영화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상들을 받았죠. 상들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영화계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 트럼프가 기생충을 비판했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영화계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영화다운 영화가 나올 수가 없냐. 우린 그런 영화를 원한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죠. 트럼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가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제가 눈을 살며시 감으면서 그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런 게 영화지. 저게 영화야. 저런 영화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트럼프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트럼프를 좀 좋아했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제가 뭐 경제라든지 제가 뭐 그런 거 제가 알겠어요. 제가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트럼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감명 깊게 본 영화였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예전에 맥컬리 컬킨이라고 나홀로 집에 뉴욕을 가다 거기에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거든요. 엑스트라로 출연하는데 나홀로 집에 뉴욕을 가다 그 영화가 상당히 그게 이제 그 어린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즐기기도 즐기지만 제가 그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제가 그걸 한 20살 넘어서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생각이 드냐면은 뭐랄까 그 따뜻함 그 뉴욕을 헤매다 보시면은 그 이제 뉴욕에서 그 소외받는 그 비둘기 아줌마가 있잖아요. 비둘기 아줌마 어떻게 뭐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고 혼자 이렇게 뭐 비둘기랑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약간 좀 소외된 사람 그런 소외된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단 말이죠. 영화 자체가 어떤 그 맥컬리 컬킨이 이제 그 아줌마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소외된 어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렇게 삭막하고 매정한 그 뉴욕 안에서 그 소외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한 어떤 그 사랑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나홀로 집에 2 보시면은 뉴욕을 헤매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트럼프의 어떤 색깔이 아닌가.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 영화에 트럼프가 했으니까 잠시 나왔죠. 한 5초 정도 나왔나 하여튼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홀로 집에 뉴욕을 헤매다. 트럼프란 누구인가? 아무래도 나와는 좀 비슷할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정의를 추구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 인간적인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해서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잘 안 보죠. 요즘에는 거의 안 보죠. 요즘 뭐 미드라든지 뭐 한드라든지 뭐 한국 미드라든지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한국 모든 것이 지금 그 스크린 자체가 지금 오염되지 않았나. 지금 뭐 제대로 된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옛날 서부 영화라든지 하여튼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 제가 트럼프는 지금 아리백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 아리백에 대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들을 다 없앴어요. 없앴고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이제 그 절친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요즘 그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요즘 그 아내한테 맞았대가지고 눈에 멍든 사진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아들이 나를 때렸다. 그 이제 일론 머스크 밑에 조그만 애가 있지 않습니까? 5살인가? 애가 있는데 뭐 걔가 나를 때려서 이렇게 눈이 멍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멍든 걸 보니까 이게 애한테 맞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아내한테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 맞는 남편이다. 그 세계 어딜 가나 그 중년 남성들은 그 아내한테 좀 이렇게 맞는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시면은 그 프랑스 대통령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최근이었죠. 그 영국이었나? 하여튼 그 이제 정상회담 차에서 방문을 하는데 그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제 아내가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마크롱 얼굴에다 이렇게 그 주먹질하는 그 영상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중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뭐 능력이 좋건 안 좋건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세계 최강의 부자 아닙니까, 그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가 보통 유럽을 얘기할 때 유럽에서 경제는 독일 그리고 힘은 프랑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리백의 덫 1번 아리백의 덫 2번 더 클라이밋 그룹 3번 대한 하이브리드 발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재생에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또 이게 양극화가 됐잖아요. 벌써 양극화가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우파다 원전
재생 없애버려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뭐 진보고 나는 뭐 깨시민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생으로 가자. 원전 왜 그 방사능 없애? 라고 화력 와 탄소 없애? 막 이런 식으로 재생만 하자. 이런 식으로 야 양극화가 돼 있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화력 원전 재생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이거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는 이제 화력입니다. 이게 뭐 이제 LNG 석탄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뭐 거의 60%그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 생산이죠 이게. 다 천연 연료예요 이게 지금. 화석 연료란 말이죠. 화석 연료. 천연 연료가 아니고 이제 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석 연료인데 이제 그 같은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아리백의 더. 자, 아리백 친환경인가요? No, 아니란 말이죠. 왜 아니냐? 자, 친환경이 아니란 거죠 이게. 자, 보십시오. 자,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킷, 재생에너지 인증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좀 읽어볼게요. 기업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REC 증명서 구매 가능하며 또 기업 간의 REC 증명서 양도 가능하다. 단 중복 인증 불가, 단기 계약 증명서 형식, 1년에서 5년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기업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량의 9%가 재생에너지인데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지고는 뭐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조차도 이제 뭐 이렇게 생산량을 관리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100%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을 할 필요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리백이라는 거 잘 봐야 돼요. 아리백이란 무엇이냐? 기업 간의 환경 보호하자고 기업이 스스로 참가한 환경 캠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아리백 하겠다고 캠페인 참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생산하는 100%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그 문제는 삼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국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삼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에 뭐 재생에너지가 9%고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가에 재생에너지가 없어도 삼성에서 캠페인 가입한 기업들 간에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없냐? 거기에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전국 각국이 있는데 각국 저마다 재생에너지가 확보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확보 안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의식에서 더 클라이밋 그룹 자체가 이런 REC라는 옵션을 했다는 거. REC라는 이런 옵션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킷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REC 증명서를 돈 주고 구매하면은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을 이제 했어요. 어떻게 했냐? 화석연료로 했단 말이죠. 화석연료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자, 이제 내가 이 반도체를 이제 우리 아리백 가입한 다른 기업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야, 너네 그거 화석연료라며 판매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REC 증명서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또 기업 간에 또 양도도 가능해요, 이게. 기업끼리도 거래 가능하다는 거죠. 돈 주고 사가지고, 야, 나 증명서 있잖아. 됐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가야 되느냐? 그 문제의식은 틀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네가 재량권 캠페인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네끼리 캠페인 해라고. 캠페인 해가지고 너네들이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이고 좀 뭔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백에 대해서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이게 다자간의 질서가 아니고 국제 기구, 국제 협약 조약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기업끼리 그냥 우리 환경 지켜보자 해가지고 하는 캠페인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끼리 캠페인 하겠다는데, 그럼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에너지 생산도 이거 뭐 재생에너지 쓰지도 않으면서 뭐 너네끼리 돈 주고 사고 팔고 뭐 이거 뭐 너네 뭐 혹시 클라이밋 그룹 너네도 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너네들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았단 말이죠. 아리 씨가. 그래서 클라이밋 그룹이 아니다. 우리 이것도 이제 해볼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PPA예요.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자, 전력 구매 계약서죠. 자, 단기 계약서 형식이 아니다. 장기로 하겠다. 10년, 20년 장기 계약 형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끼리 뭐 양도 주면서 주고 팔고 이거 하지 않게끔 하겠다.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그 사업자에게서 에너지를 구매한 계약서 그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아리백 그 참가한 기업끼리 무역거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REC와 PPA가 동시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리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이 누구야? 대체 어느 기업이 가입했단 말이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구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입했죠. 그런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REC. 왜냐하면 이런 환경단체의 어떤 이런 아리백 캠페인이 뭐 아무 책임감이 없다. 이게 뭐 국제기구라든지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아무런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기 계약을 선호하겠어요? 장기 계약을 선호하겠어요? 단기 계약 선호하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어디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은 REC 형태로 많이 가고 PPA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국 런던에서 출범했죠. 더 클라이밋이라는 이제 그 아리백 캠페인은 그린워싱이다. 이제 이게 친환경이라는 어떤 그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 이제 유해한 환경 운동이단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런 말이죠. 자, 아리백 그린워싱 이거 제 주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주장 누가 했느냐? 자, 1961년에 스위스에 설립한 월드와이드 펀드 포 내추어 해가지고 이제 세계자연기금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그 환경단체죠. 아마 내가 뭐 환경, 뭐 세계 글로벌, 뭐 이런 기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뭐 NGO 내가 좀 알아. 이런 사람들 아마 다 알걸요, 이거. WWF. 프렌즈 오브 더 어스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제 그 지구의 법. 뭐 1969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거죠. 1972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졌죠. 그린피스. 해가지고 이제 이 세 환경단체는 상당히 강력한 환경단체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제 환경 실천을 해왔던 그룹, 그 단체들이고,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만, 단체들이고, 지금 한번 시대를 우리가 보자고요. 61년, 69년, 71년. 이때가 언제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회운동이 가장 강력할 때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아주 골수 환경파고 이제 상당한 정통파다. 그런 거죠. 이런 정통파들이 지금 2004년에 이제 이거 뭐 해보겠다고 이제 만든 그 클라이밋 그룹의 아리백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린워싱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죠, 지금.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리백, EP백은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뭐 솔루션을 마련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그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를 또 많이 타고 많이 하게끔 하자 해가지고 EV백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이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가 EV백 가입했냐? 아리백 가입했냐? 안 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를 그냥 싫어해요, 그냥. 이 클라이밋 그룹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발언한 적은 없는데, 여기를 이제 좀 회의적이란 말이죠. 여기를 안 믿는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제 주장을 다 떠나서,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던 사람들은 이제 아리백을 이렇게 추종하고 맹신하기 이전에 이런 유서 깊은 환경단체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백이 좋은 것만은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심을 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더 클라이밋 그룹. 자, 더 클라이밋 그룹이 어떤 곳이냐? 2004년에 이제 런던에서 설립된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고 창립자는 세 사람이죠. 스티브 하워드, 짐 워커, 앨리슨 루카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이 2017년에 이제 이 헬렌 클락스라는 이 여성한테 대표 자리를 다 넘겨줬습니다. 다 넘겨주고 이제 다 더 클라이밋 그룹을 다 나왔죠. 나와가지고 지금은 현재 이 사람들은 이제 클라이밋 그룹의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이거 클라이밋 그룹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자, 이 스티브 하우드는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같은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 지머코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앨리슨 루카스도 재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스티브 하워드, 지머커, 앨리슨 루카스, 이 세 사람들의 어떤 이걸 창립하고, 그리고 2014년경이었죠. 그 당시 이제 만든 아리백. 이 세 사람들이 만든 아리백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헬렌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취임했고, 이 사람도 나이도 중요해요. 나이가 이제, 이 사람이 40대 중후반이에요. 중후반이고, 다들 50대예요, 50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2050년인데, 2050년 되면 이 사람들 없어요, 지금.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신용할 수가 있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겠죠. 우리가, 그 아리백이라는 그 캠페인이 마냥 좋다고 할 게 아니고, 아리백 캠페인을 누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그걸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이야, 누구든 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오늘부로 다 점 찍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탄소를 없애시다 해가지고 뭐 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돈 줄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뭐 클라이밋 그룹에서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뭐 살면서 이렇게 뭐 환경운동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최소한 이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지금 말하자면 상당한 그 세계 정상 자리에서 이제 국제 질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리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뭐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뭐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말이 좋아 재생에너지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연합 뭐 새로운 또 무역 질서 개편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 정상적인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질서를 지금 개편해 나간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대안은 하이브리드 발전이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꾸 양극화된 주장을 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 지금 화력 발전이 대한민국 절반 넘게 차지하는 어떤 주력 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섣불리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것이 이 스케일이 지구잖아요. 지구. 상당히 크잖아요. 스케일이. 그죠? 지구라는 스케일인데 대한민국만 잘하자 해가지고 화력 발전 없애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뭐 지구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뭐 나 하나부터 물을 잘 아껴 쓰고 잘 끄자 하면은 뭐 되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나 하나만 잘하자를 떠나서 그보다 앞서 뭔가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 되겠죠. 다른 나라는 다 화력 쓰고 다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화력을 쓸 수 없냐? 다른 나라는 원전 못해서 안달인데 왜 우리는 잘 나가는 원전을 없애야 되느냐? 뭐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축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혹시 그
그 뭐지 제가 이거 자세한 그 이름을 내가 이거 정확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 풍차라고 할게요. 풍차. 이 풍차. 여러분 혹시 풍차라든지 태양광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주 보십니까? 저는 이 풍차 주변을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풍차 말고 산에 있는 풍차를 자주 보는데, 풍차가 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절반 이상은 뭐 서 있지 않나. 뭐 그 정도로 풍차가 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햇빛이 쨍할 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풍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전기가 발생하겠어요? 안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헐적인 에너지 생산 문제, 이런 간헐적인 어떤 기후를 타는 이제 에너지 생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대체 에너지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뭐 바람이 맨날 바람이야 뭐 지구의 바람은 끊이지 않겠지만은 바람이 뭐 그 장소에 계속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믿고 의존했다가는 뭐 집에서 TV 보다가 TV가 꺼져버리고 한 시간 뒤에 다시 켜져버리고, 이제 바람 분다 해가지고 TV 다시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도 이제 뭐 대한민국의 장마철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태풍 불고 뭐 하면은 파괴되고 그럴 텐데 뭐 매일 그 또 수리해야 되고 보수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고는 이제 뭐 이게 뭐 나중 가서는 이게 타산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뭐 또 이상한 또 막 그 조작을 막 벌일 테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그래도 재생에너지로 가다 보면 언젠간 간헐적인 기술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그런 기술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뭐 R&D 예산이니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한 길인지 저는 좀 회의하는 이제 입장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여부를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보자는 거죠.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자는 거죠. 다른 환경단체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 현업의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왜 맹비난하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했을 때 아리백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얘긴 다 했죠. 목차, 아리백의 더, 클라이밋 그룹, 대한은 하이브리드 발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긴 다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5월 30일 토요일이고요. 다들 이제 다들 주말이죠. 주말이니까 이제 다들 즐거운 주말, 활기찬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는 6월 3일이죠. 6월 3일에는 이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들을 뽑는 이제 아주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이죠. 다들 이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 투표를 하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